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스센스 출발합니다. 시장이 이번 주 내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낙폭이 컸던 일부 2차 전지주들 반등하고 완성차 기업들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지만 기아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수급적인 에너지가 많이 좀 부족해 보이죠. 지수도 약보합권에서 머물렀고요. 특히나 이번 주에 하한가 기록한 종목들이 다시 또 크게 빠지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됐습니다. 코스닥은 830포인트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오늘 긴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창환 부장 그리고 영앤리서치 최진욱 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우리 팀장님을 특별 게스트로 모셔봤습니다. 오늘 두 분의 조합과 또 팀장님의 새로운 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 어떤 건지 키워드로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에서 2조 원 투자 유치받은 뉴스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 같은 장에서 힘을 내줬던 AI 테마 다시 살아낼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고 또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이 나온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2.5조 투자 유치 소식입니다. 윤 대통령의 방미 중에 나온 소식이죠. 이 미국 첨단 기업 6개사로부터 총 19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고 MOU 23건도 체결이 됐습니다. 배터리, 바이오, 자율주행 로봇 여러 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성과인지 또 주식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 이슈인지부터 들어봐야겠죠. 어제 넷플릭스 관련된 투자 유치했던 것들은 종목들이 좀 움직이긴 했지만은 네. 일단 하루 정도 움직였던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투자 신고식 참석해서 이제 첨단 기업 6개사로부터 19억 달러 유치했다는 발표를 했고 또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 한미 양국이 그 첨단 산업, 원전 그리고 그 SMR 등에 합쳐서 대략 한 23건의 그 MOU를 체결했다는 요 얘기 나왔는데요. 어쨌든 지금 단계는 MOU고요. 네. 이게 본 계약이라든가 투자 유치가 직접적으로 투자가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고 실제는 이제 나중에 이제 본 계약이 될 때가 이제 그때라고 실제 이제 수혜가 된다 보시겠고요. 분야를 나눠보면은 저 앞에 이제 그 6개사 19억 달러 유치한 것보다 그 23건 MOU 체결한 거 이게 좀 더 관심이 더 있는 상태인데 일단 그 첨단 산업 MOU 건이 그 10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배터리, 바이오, 자율주행, 항공 로봇 사이버 보안, 그 R&D 전반으로 해서 지금 MOU가 10건 체결됐고 청정 에너지 쪽에서 13건이 체결이 됐습니다. 여기 들어간 것들이 주로 이제 청정 에너지 수소, 청정 에너지 그리고 주로 이제 청정 에너지 기술이라든가 청정 발전, 그 원전 연료도 이렇게 들어갔고 SMR 쪽도 한 3건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네. 아마 원전 쪽에서는 어느 정도 MOU 기준으로는 좀 원하는 그 재료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아마 오늘 이제 그 한미 이제 방문 이후에 그러니까 방미 이후에 이런 재료들이 나왔기 때문에 다소 좀 그 재료 노출성이 좀 매물이 좀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바로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정도 있다고 기억을 하시고 네. 그리고 그 발표 내용에 보면 해당 기업들이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있고 SK 머티리얼즈라든가 롯데케미칼 그 기업들이 있으니까 좀 그거를 좀 메모를 좀 해놓으셨다가 추후에 다시 이제 그 사업들이 실제 진행되는지를 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사들에 윤 대통령 방미 이틀 만에 투자 규모가 거의 8조 원으로 늘어났다. 그런 호재성 뉴스들이 많은데 사실 삼성이나 현대, LG, SK가 오히려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던 금액이 100조 원이 넘는데 이번에 미국 기업들이 투자 결정한 게 뭔가 새로운 뉴스가 맞는지 기업들에게 정말 큰 호재가 될 만한 결정인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일단 이제 2.5조 원 투자 유치 부분들은 물론 이제 시장에 있어가지고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심어줄 수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MOU 단계 부분들이 있어서는 일단 이제 실적치가 근접하게 다시 좀 단기간에 좀 다가오기에는 워낙 지금 좀 제한적이기도 하고 시간이 좀 다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안이거든요. 이제 원자력 같은 부분도 일전에 아랍에미리트 쪽에 대한 좀 MOU 부분들의 좀 이슈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쪽 원전 쪽에 대한 섹터의 좀 수급이 그렇게 좀 크게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대감은 조성을 해주고는 있지만 네. 이게 연계성이 돼가지고 실적으로 좀 다가오기까지는 다소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은 작용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시장 환경상 좀 보게 되면은 실적주
실조 시즌 부분들에 대비해서 지금 이러한 기대감이 심어지는 부분들이 좀 수급이 들어간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실적이 계속해서 좀 찍히는 그러한 좀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계속 수정치가 좀 상향이 되는 그런 기업들에 있어가지고 좀 수급면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지금 판단이 들고 있지 오히려 지금 MOE 부분들에 있어서 기대감으로 지금 조성이 돼서 수급이 좀 살아난다고 보기는 다소 좀 어렵습니다. 일단 이제 앞전에서도 이제 미국이나 한국 같은 기업들은 지금 양국에서 좀 투자를 좀 지속했었던 부분들도 분명 작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핵심이라든지 원천 기술에 대한 좀 강구 이 입지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세계 최초 지금 제조 역량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둘 간의 각국 간의 좀 협력 방안들을 인해 가지고 오히려 좀 시너지 확보 부분들은 분명히 작용을 해주고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 섹터 내에서 워낙 좀 섹터가 좀 광범위합니다. 이 투자 유치의 섹터가. 근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좀 옥석가리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잡아 나가야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 수소 쪽은 워낙 인프라를 지금 구축은 하고는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기업이 실적치에 좀 다가오기에는 워낙 좀 먼 시간까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접근을 가장 좀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반도체 쪽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큰 금액을 투자받았다고 이슈로 나왔지만 막상 실적으로 연계가 되고 반영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두 분의 의견이 일치된 것 같습니다. 뭐 윤 대통령이 방미를 하면서 뭐 이 정상회담의 수혜 섹터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방산이나 원전, 신재생 많은 섹터를 꼽더라고요. 네. 부장님은 여기에 수혜를 받을 만한 섹터나 종목 어느 쪽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MOU 같은 경우에는 그 MOU 주체가 우리나라 보면은 대부분 관공서가 더 많거든요. 네. 협회라든가 뭐 기술원이라든가 연구기관들 위주라서 연구기관 위주로 하는 사업들 실제로 그게 산업의 어떤 실적으로 연결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제 한국항공우주가 과연 그 경항공기 그 경 비행기를 수주하느냐 그 KA50에 대한 수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되게 핵심이고요. 네. 만약 이거 안 되면은 오늘 방산 섹터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말레이시아 쪽으로 18개 수출건이 있어서 이번에 미국 시장으로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항공우주의 그 수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사실상 방미 어떤 그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가 좀 판가름 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나오는 잘 보시고 그 방산 섹터들 잘 보시겠고요. 또 주의할 거는 이제 하나그룹주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 수혜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좀 있기 때문에 방산 쪽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이런 하나그룹주는 좀 조심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산 쪽에서 조금 엇갈린 흐름이 나올 것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우리 팀장님은 반도체를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네. 반도체 사실 어제도 이슈가 나왔었는데 뭐 미중 분쟁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좀 많더라고요. 뭐 중국이 마이크론을 제재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 또 중국에 끼어들지 말라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상 이제 중국 이슈 부분들은 물론 이제 기술적인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물론 좀 악재로는 좀 받아들여질 수는 네.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서 지금 움직이는 모습만 봐도 그렇게 좀 큰 악재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사실상 지금 미국 쪽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은 물론 맞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쪽에 대한 기업이 인프라 투자 유치를 급선무로 지금 나가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인프라 투자부터 해가지고 관련 섹터들이 좀 많이 움직일 수가 있는 그런 가능성은 물론 있는데 일단 최근에 또 삼성전자가 감산 결정을 했었던 부분들도 있었죠. 네. 그러니까 결국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른 대기업들 같은 경우가 감산을 결정할 때도 오히려 그 경제적 지휘권을 좀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감산 부분들이 있어서 언급을 전혀 안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감산 부분들을 결정했던 부분들이 사실상 지금 이제 경제 국면으로 받아들일 때 반도체가 지금 업황이 너무 좀 부진한 부분들도 물론 작용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에서도 어쩔 수 없이 좀 감산을 좀 추가적으로 좀 결정을 했던 부분들인데 일단 반도체 부분들이 시클리컬 산업이다 보니까 가격에 따라서 가격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지금 감산을 하게 되면은 재고가 쌓여 있는 부분들을 빠르게 좀 소진을 하고 나서 그 부분들을 좀 유동성을 좀 높이기 위한 부분들로 카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한 실적 바닥론의 입지가 더욱더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 2분기까지는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좀 좋지가 않고 실적이 하향 조치가 될 거다라는 부분들은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분들은 전부 다 아는 사실일 거고 그럼 올해 하반기부터가 확실한 업황 턴어라운드가 되는지 이 부분들이 좀 초점이 맞춰지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연계성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실적 바닥론 이 부분들이 우리가 입지를 강화를 시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작용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업황 밸류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을 지금 분할 매수 즉 좀 저가 매수식으로 좀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좀 용이한 그런 좀 투자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는 미중 분쟁 이슈라는 악재보다는 실적 저점에 대한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실적 이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미국에서 투자 유치받은 내용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다음 이슈는 AI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도 빨간불을 킨 테마가 AI죠. MS가 호실적을 냈는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오픈 AI에 추가적으로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다라고 밝히면서 오늘 마음 AI 두 자릿수 급등을 필두로 셀바스 AI, 플리토 등이 상승을 했습니다. AI 섹터가 최근에 조금 쉬었었는데 네네.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다시 좀 다 같이 달려줄 수 있을까요? 사실상 이제 AI나 로봇 같은 경우는 일전부터 계속 좀 이야기가 나왔던 섹터군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노동력 부족 현상 부분들, 인구 감소 부분들, 인건비가 지금 계속 꾸준히 좀 상승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기업 측면에서는 당연히 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로봇이나 좀 AI로 좀 대체 도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일적에 대한 부분들이 효율성이 확실하게 좀 상향이 될 수가 있고 인건비는 좀 확실히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최근 들어서 계속 좀 투자 유치를 꾸준하게 좀 증가를 시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AI 챗봇 쪽에 대한 투자 유치 부분들은 일단은 지금 클라우드 쪽에 대한 실적치가 생각보다 좀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클라우드 같은 경우 그러니까 AI를 좀 도입을 시키게 되면은 단기간의 실적으로는 반영이 되기에는 좀 다소 제한적인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같은 경우가 지금 성장이 확실하게 좀 크게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기업 측면에서 투자를 지금 유치를 하고 있는 단계이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가 유치가 되고 나서 조성이 확실하게 좀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좀 폭발적인 성장성을 좀 확실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이것도 앞전에 좀 설명해드렸다시피 기대감 부분들이 좀 조성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금 작용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AI 쪽이 지금 기업들이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실효성이 확실하게 입증을 시켜줄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기업 측면에서 이익 마진이라든지 이런 마진율이 확실하게 좀 상향이 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없었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들이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안 좋게 나왔던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오늘 AI 쪽에 대한 섹터가 움직인 모습만 봐도 확실히 지금 실적 주 대비해가지고 움직인다기보다는 네. 테마성이 좀 강하게 좀 움직이는 형상이 좀 확실하게 좀 드러나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AI 챗봇에 대한 투자 유치 부분들이 연계성 재료가 나와주지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의 기대감에 오히려 또다시 우려감으로 좀 낙폭도 좀 키워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AI 쪽 좀 선별적인 접근 투자 방식이 좀 올바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료가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부장님은 한 2주 전쯤에는 한국 기업들은 조금 투심이 악화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오늘은 MS발 저런 호재가 나왔잖아요. 이제는 뭔가 투자 심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싶은데 AI 섹터가 다시 살아나는 흐름이 쭉 이어질까요? 오늘 이렇게 이런 반등 이용해서 잘 빠져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화됐기 때문에 네. 국내 이제 AI 관련돼서 그런 그 기업들이 실적에 나오는 기업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하게 되면은 상당히 소위 말해서 현타가 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 로봇과 AI를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장이 급속하게 하는 쪽은 로봇 산업이 지금 그런 것이고요. AI 쪽에서는 지금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챗GPT로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지 그로 인해서 실적이 좋은 건 아니었고 오히려 지금 레드오션으로 생각했던 클라우드 쪽에서 실적이 잘 나왔고 구글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쪽에서 흑자 전환이 네. 처음 되면서 실적이 좀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AI와 로봇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내 기업들 중에서 AI 관련된 기업 중에서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과 지금의 밸류션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업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좀 특히 이제 전환사채가 많은 기업들은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AI 관련 종목들이 전환사채가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오늘 이제 그 금감원에서도 그 가짜 이체전지라든가 이제 AI 로봇 이런 테마성의 종목 중에서 특히 전환사채 많은 회사들 이거 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전환사채가 과도하게 많은 기업들이 작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거기 내용들을 보면은 최대도주 변경, 사명 변경, 전환사채 발행, 심지어 인수권 사채, 삼자 배정 유상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 있다 보면은 그런 종목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2분기 실적 시즌에 더더욱 조심하자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럼 로봇 관련주는 괜찮을까요? 로봇 관련주는 좀 실적이 찍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실적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의 밸류에이션을 정당한 만큼의 실적이 나오진 않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일단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네. 어쨌든 뭐 M&A 이슈 때문에 올라갔지만은 여전히 지금 그 부러진 상태고 주가가 조정이 상당히 더 진행될 맞아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대장주가 부러진 이상 나머지 종목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그 테마가 한 푼 분 상태에서 네. 엑시트 과정이 있고 고점 대비를 빠졌다고 해서 접근할 단계는 아닐 것 같고요. 2분기 실적 시즌에 종목들을 보시고 거기에 실적 기대치 대비해서 오르거나 그리고 앞으로 IR 자료들 컨퍼런스 콜 했을 때 향후 전망이 좋은 쪽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지금 타이밍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AI라는 테마주 안에 속한 종목들은 뭐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으니까 조금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적이라는 키워드를 말씀하신 만큼 저희가 다음 주제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금 1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과 주가 향방을 잘 눈여겨보셔야 될 텐데 같은 실적 부진에도 움직임이 다른 이유가 뭘까? 일단 오늘 현대모비스가 좀 크게 빠졌어요. 최근에 올라오나 싶더니 오늘 주가는 좀 크게 밀렸습니다. 처음에는 기사들 헤드라인을 보고 다 실적에 대해서 좀 좋게 얘기를 하길래 왜 이렇게 주가가 밀리나 봤더니 영업이익이 컨센보다 낮더라고요. 뭐 네. 어닝쇼크로 판단도 된다고 하던데 어닝쇼크입니까? 솔직히 지금 기업 측면에서는 접근을 했을 때는 어닝 쇼크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기 침체 국면에서도 오히려 지금 완성차 CMO 업체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반도체 제외하고는 대부분 실적이 그래도 상향 조정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라 좀 우려감은 분명히 좀 작용을 해주겠죠. 네. 우리가 기대감이 크게 되면 그 기대감은 또다시 그 다음 좀 2배로 커지게 되고 이런 기대감이 계속 좀 사이클이 돌다 보니까 이 실적을 그 다음에 그 이상을 좀 뽑아내지 못하면은 그 우려감이 지금 매물이 좀 나와줄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고 실적이 오히려 안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펌핑이 좀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만 봐도 시장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좀 약화가 됐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접근해 볼 수가 있고 최근에 좀 하한가 종목들이 줄줄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SG증권 사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더더욱 투심이 약화가 되어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좀 외국인도 오히려 지금 매수세가 오히려 지금 유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이렇게 좀 호가가 얇은 종목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이 말하면 좀 품절주라고 좀 많이들 하죠. 그러니까 호가가 얇은 종목들이나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들 같은 경우가 순식간에 단기간에 좀 대금이 들어와줘도 핸들링하기가 굉장히 좀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는 좀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접근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은 좀 수익성을 좀 높이는 방향성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테마 장세가 어느 정도 꺾이고 있는 분위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쪽 그리고 성장주 밸류 쪽으로 시장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대형주만 봐도 좀 알 수가 있듯이 지금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내동매매를 좀 일으킬 수 있는 품절주 쪽에 대한 투자보다는 우리 실적이 확실하게 좀 좋아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향후에 경기 완화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실적이 더더욱 좀 좋아질 만한 그런 기업들의 좀 선별적인 투자 접근을 좀 용이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오히려 지금은 투매를 좀 불러 일으키고 있는 기업 시장이다 보니까 네. 우리가 좀 내동매매 부분들을 좀 불러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히 좀 주의는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 어닝쇼크까지는 아니다. 그런데 오늘 뭐 현대차를 제외하고는 현대그룹주가 모두 밀리고 자동차 부품주도 조금 투자 심리가 많이 악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SK하이닉스는 3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도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주가 흐름이 나오는 이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상보다 기대보다 안 좋으면 당연히 안 좋게 받아들일 것이고요. 네. 그리고 우려했던 것보다 좋으면 좋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뭐 그런 실적 장세인데 SK하이닉스가 이제 영업 적자가 한 3조 6천억 이상 예상했었는데 3조 4천억 정도 나왔고요. 네. 단기 그 손실도 3조 4천억 이상 예상했지만은 2조 5,800억 정도로 이제 나름 선방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삼성 그러니까 안 좋은 거를 알고 있었지만은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았다 정도로 받아들이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가 이제 영업이익 쪽에서 이제 일부 이제 어닝 쇼크가 났는데 이게 이제 그 IR 자료를 보면은 현대모비스가 좀 더 심각합니다. 이게 특히 이제 그 모듈과 핵심 부품 쪽에서는 전분기 대비해서도 적자 네. 전환됐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지금 적자 확대됐습니다.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안 좋고 영업이익률도 작년 4분기 때 4.4% 정도 남았는데 2.9% 정도로 이익률이 급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현대차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현대 위아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네. 영업 예상보다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완성차는 좋은데 부품주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부품주 실적은 좋을 걸로 예상되지 그러니까 않나요? 완성차가 좋으니까 부품도 좋을 거라 예상을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이 가불 관계가 확실히 내연기관차는 완성차에 있고 그 이익을 대부분 완성차가 가져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완성차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와서 부품주도 같이 움직일 거라 기대를 했는데 네. 뚜껑을 열어 보니까 그 이익의 대부분은 완성차가 가져가고 나머지 부품주들을 쥐어짜게 했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현대이와 현대모비스가 실적이 부진했고 나머지 부품사들도 지금 현대차라든가 기아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부품사들의 이익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상당히 쥐어짜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2분기 실적 시즌에서는 자동차 부품사들을 일단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보신다고 하면은 현대, 기아, 완성차 위주로만 보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안에서 보신다면 완성차 업체들을 봐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LG 엔솔도 IRA로 인한 세제 혜택 덕분에 1분기에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포스코 퓨처엠은 LG 엔솔의 수주를 따냈다고 큰 뉴스가 나왔는데도 주가는 조금 연일 약세입니다. 대형 호재가 아닌가 싶은데 새로운 뉴스로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이슈 부분들이 물론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물론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죠. 네. 그런데 다만 앞전에 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수급면이 좀 많이 죽어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대금이 어느 정도 융통성이 좀 유동성 거래가 좀 이루어져야만이 이렇게 좀 강한 종목들 그리고 좀 무거운 종목들이 좀 수급이 몰리는 이러한 현상들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시장 상황 여건상을 좀 보게 되면은 네. 투심이 좀 많이 죽어 있는 부분들이 일단 한몫을 하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들고 있고요. 물론 이번에 나온 이슈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지금 투자 유치 부분들도 지금 이슈가 계속 꾸준하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각국 기업에서도 계속적으로 신재생 부분들에 대한 확대 충고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도 꾸준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이슈를 계속 지금 접목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그 이슈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기대감을 조성해 줄 만큼은 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시장에서는 좀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주가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됐던 부분들이 물론 좀 작용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은 지금 이제 실적 시즌에 도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업이 펀더멘탈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좋아질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지금 꾸준하게 좀 이슈가 나온다거나 그리고 MOU를 좀 체결을 한다거나 네. 수주 공시가 좀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접근해 볼 필요성은 있는데 다만 지금 시기에서는 우리가 이런 종목군들이 좀 가기에는 다소 좀 제한적인 리스크다. 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분할로 우리가 좀 접근이 가능한 그런 좀 시기이지 한 번에 좀 매수를 진행을 해가지고 좀 단기간의 수익을 좀 내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시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에 대한 이슈들 많이 들어봤고요. 또 자세한 종목들의 이슈와 주가 전망을 또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특징주들이 올라왔는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네, 오늘 급등했던 종목들입니다. 삼화전자를 비롯해서 이슈가 나왔던 바이오니아 그리고 건설주 중에 하나 DLENC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삼화전자입니다. 이 한미 블루수소 생태계 구축 MOU를 체결했다는 이슈가 나왔죠. 히토류 관련주로도 묶이는 종목인데 앞으로 삼화전자의 주가도 더 달릴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할게요. 네, 삼화전자는 두 분 다 노를 주셨습니다. 히토류 관련주로도 묶이고 수소차 관련주로도 또 포함이 되더라고요. 네. 좀 모멘텀이 많은 것 같은데 노를 주신 이유 어떤 걸까요? 삼화전자가요.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급등을 합니다. 아. 반드시 매도해야 됩니다. 그 때문에. 그리고 네. 삼화전자가 오늘 움직였다는 게 이제 네. 현대모비스랑 공동 개발한 그 페라이트 코어를 통해서 네. 양산했다는 요 재료가 있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그 전기차에는
시토리를 사용하지 않고 요 페라이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네. 일부 보도가 있어서 이걸로 움직였는데 전형적으로 약간 뉴스 띄우기 아닌가 싶고 아. 그리고 저는 일단 요 내용을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모터를 만들 때 네. 시토류 대신 페라이트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 요 언론 보도 때문에 그 이슈를 받았는데 반드시 내일 다 매도하시라 말씀드렸고요. 시간에 매도할 수 있으면 다 하셔라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이 페라이트를 사용할 확률이 높다는 거지 이게 정말 사용이 되는 건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필요하다. 저는 그거 못 믿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뉴스를 좀 앞으로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의 의견 어떠신지. 삼화전자 너무 많이 급등했나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작용을 좀 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증거금 100%의 좀 종목입니다. 이게 사실상 지금 시기에서는 낙폭이 나와도 이상하지가 않을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은 앞전에 좀 말씀하셨다시피 네. 좀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작전으로 좀 들어가 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금 의도적으로 좀 주가를 펌핑을 시킨 부분들이 분명히 좀 작용을 해줄 거고 거기에 좀 개인 투자자분들을 좀 불러 일으켜가지고 좀 물량을 좀 넘기는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종목 중에 대표적으로 좀 이러한 종목들이 좀 단기간에 상승폭이 좀 강하게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매출액은 증가는 해주고 있는데 반대로 영업이익이나 뭐 세전개소, 사업이익 부분들이 계속 적자폭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매출액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지금 돈의 매출 부분들 현금 흐름이 확실하게 지금 어디 쪽으로 지금 흐르는지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무적으로도 확실하게 지금 불안정한 상태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우리가 좀 보더라도 정고 매물까지 딱 저항을 맞고 다시 좀 밀렸거든요. 그러니까 정고 매물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의도적으로 물량을 넘길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물량을 저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는 있지만 일단 지금 추격으로 따라붙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 그리고 페라이트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전기차 부분 테슬라 영향이 지금 최근에 있다 보니까 단기간에 좀 상승폭이 나아졌던 부분들이지 사실상 테슬라도 최근에 내놓았던 이슈 부분들이 매출액 부분들은 증가는 시키겠지만 영업이익 부분들을 좀 포기하는 그러니까 차량에 대한 수요를 계속 증가를 시키겠다는 부분들이 이슈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차량 대수는 늘리겠지만 영업이익 부분들은 매출액 대비해서는 좀 포기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실질적으로 이 페라이트 부분들이 공급이 확실하게 좀 되는지에 대해서 좀 불확실성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상 그 공급이 확실하다고 해도 지금은 기대감에 있어가지고 이슈가 나왔던 부분들이지 이렇게 주가가 펌핑을 해줄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선별적으로 각별히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그러한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뉴스가 뭐 정말 실현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정된 게 없으니까 앞으로 체크를 좀 잘 해봐야 될 것 같고 투자자분들은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두 분 다 노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이오니아입니다. 탈모 기능성 화장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주가 급등했는데 다시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바이오니아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열어보도록 할게요. 바이오니아는 예스와 노로 나뉘어졌습니다. 매출 수조 원 블록버스터 출시가 임박했다. 이런 기사 제목도 뭔가 자극적이던데 부장님은 예전에 머리숱이 풍성하셔가지고 탈모 치료제 관심이 없다. 그런 말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제가 위에서 잘 몰라서 네. 노 드렸다고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네. 그날 이제 우리가 두 번째거든요, 바이오니아. 네. 그러고 나서 주가는 빠졌어요. 빠지고 나서 다시 최근에 반등 나오는데. 네. 뉴스는 많이 나왔습니다. 뭐 내달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화장품 코스메르나를 이제 첫 선을 보인다고 했는데 네. 내용은 상당히 많아요. 기능 많은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어쨌든 간에 이게 기능성 화장품도 시각적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허가가 반려된 상태고 네. 다시 이제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해외에서 먼저 이제 그 임상 테스트해서 그걸 가지고서 식약처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유럽 쪽에 좀 타진을 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경험상 이게 이런 신약 이런 기능성 화장품이든 신약이든 간에 식약처 허가가 안 된 상태에서 잘 된 상황을 못 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예전에 대화제약 사건도 있었어요. 비슷하게 세계 최초의 뭐 경구용 그 항암제 건이 끝내 식약처에서 수가 인정을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이게 회사가 뭐 거의 존폐 위기에 가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졌었는데 저도 이게 과연 이제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그 기사 읽어보면은 정말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주가가 올갈 만한 그런 재료라고 보는데 제가 이제 식약처 허가 없이는 좀 믿을 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식약처 허가가 난다 그러면은 저 뭐 붙어볼 만하다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서 그리고 또 게다가 주가 상으로 매물대가 이제 그 진단 키트로 올라갔을 때 그런 매물대에 거기 딱 걸려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만약 진짜면은 정말 엄청난 그쵸, 거겠지만은 게임 체인저죠.
혹시라도 저 그 물려있는 저 물량들을 어떤 엑시트하기 위한 것도 아니 이런 것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식약처 허가가 받기 전까지는 그냥 보수적으로 보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식약처에서 기능성 화장품 반려가 된 부분이 조금은 신경 쓰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바이오니아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갈렸어요. 여러분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마지막은 DLENC입니다. 스마트 건설 얼라이언스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건설주 다시 반등이 나와줄 수 있을지 그 안에서 DLENC 의견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도 예스랑 노로 갈렸습니다. DLNC 지금 뭐 리포트도 나오면서 대형 건설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보유 중이다라고 하던데 그런 부분 믿으면서 투자를 해봐도 될까요? 저는 지금 건설주 중에서 업종 중에서 하나 뽑자고 하면 저는 좀 DLENC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매력적인 종목군 중에 하나는 좀 DLENC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DLENC 그리고 건설주들이 지금 좀 부진한 부분들이 부동산 업황 약화 부분들이 좀 주가에 좀 많이 작용을 해줬던 부분들이 확실하게 좀 있는데 일단 1분기 실적 시장 예상 대비해서도 굉장히 좀 좋게 나와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플랜트 쪽에 대한 사업 수주 부분들이 확실하게 지금 호실적으로 고성장을 해주고 있는 것은 물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플랜트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이렇게 호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기대감 형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지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이 플랜트 사업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줄 수가 있냐라는 우려감이 지금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려감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건설주 쪽에 대한 투심이 지금 많이 약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DLENC에 대한 좀 투심이 확실하게 좀 약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좀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 모멘텀이나 펀더멘탈 부분들 측면으로만 우리가 좀 접근을 했을 때는 이 플랜트 부분들의 수준은 계속적으로 올해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결국엔 플랜트 부분들이 증가를 해주게 되면은 당연히 실적에 대한 반영도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해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저가에서 우리가 좀 매수를 접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중에서도 경기 민감 섹터에서 건설주 한 DLENC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좀 접근을 해봐도 좀 용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지금 낙폭도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시장입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DLENC 같은 경우는 주가 움직임이 그렇게 좀 크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현저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지금 뭐 수주 부분들을 제외하고도 기업의 주가가 오히려 좀 부진한 부분들을 보여준다고 해도 오히려 밑으로 빠질 수 있는 구간은 명확하게 지금 리스크가 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상하에 대한 상저하고 흐름에 대한 부분들의 리스크가 현재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상승 탄력을 좀 받게 되면은 주가가 좀 펌핑이 나오고 나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시세 차익이 좀 한 차례 나올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저는 좀 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지금은 분할 매수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본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DLENC 정도는 확실한 좀 수주 사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에 좀 추천을 드려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주 안에서 DLENC 정도는 향후 수주 기대감을 조금 보면서 눈여겨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가 매수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분석 들어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앤리서치 최진욱 팀장 그리고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